전라남도 보건복지국 이상신 국장님께서 전라남도 코로나19 대응 현안 및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그동안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대응했던 것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20년 1월 20일 날 첫 환자가 우리나라에 발생했습니다. 총 7번의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유행은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있었고, 두 번째는 이태원 수도권 중심으로 유행이었습니다. 우리 전남은 2020년 2월 6일에 첫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국과 똑같은 패턴을 유지했는데요.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우리 전남이 105만 1000명, 인명피해는 사망자가 1030명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적은 편에 속하죠. 비율로 봤을 때요. 그 코로나 유행 상황을 봤을 때 보통 우리가 그 대응으로 봤을 때 오미크론 이전의 대응 방식하고 오미크론 이후 대응 방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대응을 했습니다. 오미크론 이전에는 숫자가 적게 나기 때문에 3T를 기반으로 해서 환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너무 많은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안 된다, 무력화가 됐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오미크론 이후 방법을 좀 일시에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대응 가능할 수 있는 범위로 좀 최소화시켜보자. 그 다음에 공공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 중심으로 좀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보자. 그 다음에 감염 취약시설 중심으로 이중증 사망자를 예방해보자. 이렇게 좀 대응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 백신은 누적 360만 7천 도스를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PCR 검사는 한 74만 9천 명, RAT 검사로 60만 7천 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남의 신종 감염병 대비 및 대응입니다. 공공의료기관, 첫 번째로 공공의료기관 음압병실 확충입니다. 다행히 2015년도에 우리 전남에 메르스를 우리가 겪어봤습니다. 그때 메르스가 우리 전남에 딱 한 명이 발생했는데, 그때 우리가 좀 당황하다 보니까, 음압병실이 우리 전남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희가 순천이나 광진의료원에 26병상을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이게 저희한테는 많이 좀 도움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건조직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행안부라든가 그 보건복지부에서 좀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보건조직을 좀 늘렸고요. 그 다음에 그 도내에서 이제 요 감염병에 대해서 이 업무는 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학조사관을 저희가 29명을 임명을 해서 그 실무자 이수 교육을 한 5년 동안 131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번 코로나 대응 때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감염병 대비 거버넌스를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감염병 업무 담당 조직 우리 도에서는 하나의 팀으로 운영했는데 가로 운영해가지고 비정규직까지 합쳐가지고 한 30명이 넘게 확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의사회, 약사회, 여기 의사회장님도 오셨습니다만 의사에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방의료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참여하는 의료협의체를 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 전남도에 코로나 대응하는 데 효과를 많이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우리 전남이 전국적으로 17개 시군 중에서 코로나 발생률은 가장 하위 5번째로 적게 발생했고요. 코로나 사망자 수는 전국에서 세종 다음으로 적게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입니다. 첫째, 공공의료 부족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유행 초기에 코로나19 환자에 대해서 민간 병원에서는 열만 났어도 환자에 대해서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 세계 의료원을 중심으로 이중증 환자를 진료를 하려고 했는데 의료원에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그 시설은 갖춰져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전문 의료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보기가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주 전대라든가 저대 민간 의료기관을 통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그다음에 감염병에 대해서는 가장 취약한 것이 저희가 그 밀접 밀폐 이런 것들이 감염병에 대해서 굉장히 좀 취약한데 밀폐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이 좀 필요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밀폐 환경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할 수 있는 밀폐 환경을 할 수 있는 한계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병문안 문화에 대해서 그동안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병문안 문화에 대해서 병문화를 좀 자제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정착이 됐는데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다시 병문안을 가는 이런 분위기가 다시 일어날까 봐서 염려되는데 모든 병에 대해서 전염병은 병문안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환자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가정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 문화를 다시 정착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도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국 회의 자료에도 저희 냈더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좋은 거다. 이건 전국적으로 좀 확산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굉장히 좋게 평가해서 이거를 전국 정책으로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감염병 관리 지원단 이직인데요. 저희가 코로나19 발생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감염병 관리 지원단을 저희가 꾸렸습니다. 근데 저희 전라남도가 상급 병원이었기 때문에 다른 시도 경우는 국립대 병원에서 이탁을 맡아갖고 이 감염병 관리 지원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료진이라든가 이런 인력 확보가 쉬운데 저희는 그렇게 안 돼 있고 할 수 없이 저희 도 차원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꾸릴 때 박사급, 석사급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그 퀄리티가 높은 인력들을 구성을 했는데 구성하다 보니까 여기가 인기제 선택지의 인기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분이 보장이 안 돼서 많이 이직을 했고 박사급, 석사급은 다 나가고 계속 이직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전라남도 코로나19 대응하는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고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벤트를 만들지 않고 이런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고생이 다른 사람들이 또 알고 또 알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오늘 이 토론회도 마련했고요. 앞으로 7월 13일 날 저희가 코로나19 극복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고생했던 소방, 보건, 의료진, 그다음 공공기관 부분에 종사했던 분들한테 한 100여 명 이상 분들에게 저희가 표창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때 많이 참석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 방금 말했던 부분들, 밀폐시설이라든가 병문안 개선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계시면서 그동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하시면은 저희한테 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모아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그동안에 코로나를 대응했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가정들을 백서로도 좀 발간하고 그다음에 영상으로도 만들고 사진첩으로도 만들어서 다음 우리 후배들에게 좀 남겨주고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에 새로운 감염병이 왔을 때 대응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 그동안에 어쨌든 간에 전라남도가 다른 지역보다 코로나19 과정을 겪으면서 사망자가 최소화된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입니다. 특히 의료 의사회라든가 약사회 또 공공의료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